세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테마는 두 개의 테마예요. 하나는 인장 등록이고 하나는 휴폐업이에요. 자, 먼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을 배워요. 자, 여러분들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예쁜 말이에요. 예쁜 말. 뭔 말인지 알죠? 쉬운 말로 한글로 고치면 뭐라 그래요? 도장. 자, 계약서에 아무 도장이나 찍어야 돼요? 정해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정해진 도장. 그게 인장 등록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장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요. 인장을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인장은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책 보기 전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인장을 등록하면 등록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인장을 등록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를 배울 것 같아요? 인장 등록 시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아주 괜찮아요. 또 그거보다 더 답 다 가르쳐 줬는데 인장 등록 의무자예요.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자예요. 그러면 요거 안에 인장 등록 의무자가 나오면 방법이 나오고 어디에 해야 되는가도 저절로 나오게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럼 이런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며. 그렇죠? 해야 된다며. 너무 사투리를 써야 되나? 썼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면서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벌 줘야 돼, 상 줘야 돼? 벌 줘야 돼. 그럼 이걸 위반시. 이게 공부의 전부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제목을 알아야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요. 자, 그래서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요. 자,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런데 요거는 원칙이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이거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앞에서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될까? 여기 칸을 이렇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인장 등록해야 될까? 소공도 해야 돼요. 그렇죠? 소공이. 야들은 언제까지 하면 되면 고용신고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잘 보면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자, 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자, 우리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개설 등록해서 자세한 절차까지 다 안 봤지만 여기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나중에 등록증이 나오고 그러면 뭐를 시작해요? 업무를 개시.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는 건 제일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야.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해도 된다고요?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여기에 처음부터 개설 등록할 때 소공인을 같이 고용신고를 해도 돼요. 어쨌든 고용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뭘 해요? 업무를 개시.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소공은 고용신고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요 글자만 외우려고 하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을 알면 업무 개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아는 순간에 외우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면서 동시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의무자를 가기 전에 그래도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책에 이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책을 한번 보여줄게요. 책은 보여준다 그랬어요.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1번 인장 등록의 의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게 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등의 등록인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개활동 사실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거래계약 가정 개입 및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에 가서 이런 거 밑줄 끄고 읽으면 골 때리는 거야.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도장 왜 찍어? 그냥 여러분들 도장 서류에 도장 왜 찍어? 그거 책임진다는 거잖아. 그냥 그걸로 끝이란 말이야. 그걸 예쁘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쁘게 적으면. 자, 그래서 이건 집에 가서 읽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그 밑에 가서 2번 인장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 등록을 미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말만 되게 길었지 결국 요 말이란 말이에요. 요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요런 얘기야. 자, 그다음에 인장 등록 의무자예요. 자, 인장 등록 의무자는 이제 책에 없는데 제가 박스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은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누어요. 자, 여기 이 뜻은 뭔 얘기냐면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이 아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요 개인에는 누구가 있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와 누구가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칙 6조가 나오고 어떤 때는 부칙 6조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개념은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칙 6조는 자격증이 없지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도 도장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공도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들은 이건 안 따라 적어줬으면 좋겠어.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이게 글자를 적으면 되게 길어요. 자, 처음 보면 되게 신기해. 가족, 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기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되느냐고? 처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 자, 그럼 뭔 얘기냐면 우리 계림에서 수업의 샘플은 요 앞에 계신 요 분이야. 나는 이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본명을 말해도 되고 편안하게 돼. 본인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자,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그 중간 글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차.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은혜 해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분의 차혜경님의 주민등록에 집에 가보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차혜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 학원에 등록할 때는 자기 본명을 쓰고 옆에 짝지할 때는 뭐도 써요? 예명도 써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보면 차혜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가도 뭐라고 돼 있어? 차혜경이.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된다는 거야. 가명도 안 되고 예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나이가 조금 먹으면 뭐도 써요? 갑자기 호도 쓴다 그죠? 호.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정해만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은 교수님한테도 질문한 거야. 한문을 써도 됩니까? 영어로 써야 됩니까?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가족, 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영어로 적혀져 있으면 영어를 쓰면 돼. 영어는 안 적혀져 있어요. 그죠? 근데 한문은 써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한글을 써도 되고 한문을 써도 돼요. 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정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라는 것은 요 크기 봐요. 요 크기. 자, 요 크기는 제가 정확하게 가로 세로가 몇 mm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 7mm가 넘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요만 해도 된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따만한 도장을 쓴다는 것은 이게 30mm가 넘어야 안 넘어요? 넘어요. 그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규정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돼. 과거의 시험 문제 이게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가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개 바뀌었을 때 이걸 10mm 이상 40mm 이내의 인장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해보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 X 하면 절대로 안 되라고 뭐라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또 궁금한 게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인장, 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장이 뭐예요? 인감 도장이어야 된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 선생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인감 도장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묻지 않았어.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하는 걸 물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 도장이어도 관계가 없다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인감 도장이 될 필요가 없어. 인감 도장에도 여기는 요 글씨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 크기가 요렇게만 되면 관계가 없다니까. 근데 인감 도장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아주 재밌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다른 법에서도 이 글을 법 조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조금만 키웠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느냐면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실제로 현실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지인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등록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 전, 변경 후 하고 돼요. 여기 도장이 찍혀져 있다고. 요게 인장 등록이에요. 요 도장을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쓰다가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에 등록증에다가 요거 인장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사람은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으로 갑니다. 자, 법인은 아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주된 사무소만 있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분사무소를 둘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주된 사무소는 이건 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법인을 얘기하는 거야. 법인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인의 여러분들이 대표자야. 법인은 여러분들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개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누구의 인장을 해야 돼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자, 요 단어 왜 헷갈리는지 봐요. 자, 주된 사무소가 아까 우리 서울시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에 있었어. 자, 분사무소를 울산광역시 남구 무고동에 뒀어요. 그럼 이 분사무소에서는 여기는 요 법인의 인장을 갖다 써도 돼요. 자, 그럼 오늘 오후 1시에 계약서를 써요. 그럼 지금 도장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 자, 그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서울 갑니다. 그렇죠? 자, 도장을 갖고 와서 빨리 와서 도장 찍었어요. 다시 비행기 타고 서울 갖다 줍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비행기 값만 40만 원. 오늘 계약서를 뭘 쓰냐면 전세 계약 하나 받아서 보수가 40만 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심각하죠? 네.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요거는 등록할 수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자, 이게 왜 이럴 수가 있냐면 제가 예를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남구에 있다가 멀리 그랬어요. 자, 이번엔 반대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냐면 울산광역시 남구 요 학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사무소를 어디에 뒀느냐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태화 다리를 건너가지고 우정동에, 중구 우정동에 분사무소를 뒀어요. 자,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여기 자전거 타고 와서 저기 가면 몇 분 걸려? 왕복 15분 걸려. 그렇죠? 실제로 1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법인의 인장을 갖다 찍어도 돼요. 법인의 인장을 찍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가보면 여기에는 법인의 인장이라고 되고 여기는 뭐라고요? 대표자.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한다. 많이 들어봤거든. 맞다, 그죠? 맞긴 뭐가 맞아.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된 사무소는 당연하게 자기가 있는 우리가 강남구청장한테 인정을 등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주된 사무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여기에 남구 신정동에 있을 때 인장 등록은 남구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 주된 사무소. 그래서 이게 어디에 가냐면 주된 사무소. 그래서 분사무소가 나오면 전부 어디예요? 주된 사무소. 이런 얘기. 자, 우리 책으로 살짝 한번 가볼게요. 23쪽. 자, 23쪽 밑에서 6번째 줄. 자, 양갈로 1번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가로 열고 실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 밑에 내려와서 양갈로 이번에 법인은 뭐라고 해요? 주된 사무소.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누구의 인장? 법인의 인장. 자, 갈로 해놓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면 밑줄 끄면 진짜로 안 되는 공부예요. 군인족의 법인의 인장을 자꾸 알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뭐라고요? 등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양갈로 4번에 가보니까 인장 등록 방법하고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볼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날인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라고 나와요? 가름한다. 자, 그럼 여기에 법인에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라는 이런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이걸로 가름한다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에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인감증명서가 뭐냐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데 개인은 신고서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차이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책이 인문서다가 보니까 위반시가 없잖아. 근데 요거는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10줄을 정말 좀 외워달라고 맨날 해요. 그래서 이 10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잘못했을 때 뭐를 받아요? 행정벌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눈치껏 빨리 찾든지 찾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안 찾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죠? 눈이 초롱초롱해. 자, 행정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행정처분. 자, 이렇게 크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행정벌은 다시 두 개로 나누어져요. 3글자, 4글자, 5글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행정형벌. 4글자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행정질서벌.
그래서 여기는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하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하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자, 행정처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뭐와 뭘로 나눠져요? 취소와 정지. 자, 취소는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자, 등록 취소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쵸? 자, 정지는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자, 여기서 업무 정지는 누구하고 놀아요? 자격 정지는 누구하고 놀아요? 소공하고 놀아요. 그렇죠? 다 기간은 다 6월 이내의 기간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을 잘못하면 뭐를 받느냐면 행정 처분을 받아요. 그럼 위에 있는 이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여기에서 의무자가 야들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의무자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졌는데 요걸 위반 시에는 요렇게밖에 안 나누어져요. 위반했을 때는. 왜? 야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가죠. 야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가죠. 야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가죠. 야만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봐요. 똑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처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안 배울 걸 여러분들하고 찾아가는 연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1번 자격 취소를 받는다. 2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3번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4번 업무 정지를 받는다. 5번 자격 정지를 받는다. 아무거나 찍어봐요. 확률은 20%야. 근데 찍을 때 안 찍어야 될 거 두 개는 있다는 거야. 최소한. 아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다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 5개 중에 한 가지에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냐면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는 아니라는 거 두 개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취소와 나는 더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에요. 자격 정지는 아니다는 건 나와야지. 왜 자격 정지는 누구하고 놀아? 소공. 지금 우린 개업공인중개사였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것도 생각해봐요. 자, 도장 한 번 안 찍었다고 자격 취소될까?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도장 한 번 안 찍었다고 문 닫으면 3년 동안 놀아야 되는데 아니죠. 절치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그럼 뭐라고요? 업무 정지. 이게 어떤 정도의 경중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업무 정지. 이해되죠? 요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받아요? 왜 아까하고 대답하는 게 너무 이렇게 소리가 적어들었어. 뭘 받는다고? 자격 정지. 이해되죠? 왜? 자격 취소는 안 된다고요. 절치와 상치와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만 해당돼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자격 정지라고.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가 조금만 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야만 그 다음 활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공부 다 했어요.
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야는 뭐예요? 자격 정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없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인장을 쓰고 있어요. 자, 인장을 쓰고 있는데 도장을 하도 많이 찍어서 이 도장이 마모가 돼갖고 이름이 안 나와. 뭔 말인지도 못 알았어요. 돈을 그만이 벌었다는데 웃지도 않아. 도장을 하도 많이 찍어 도장이 따랐어. 도장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장 변경 등록이에요.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7일. 자, 그러면 아까 사무소 이전은 이전일로부터 며칠? 어우, 저 기억났다, 그죠?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7일. 이 시험 문제예요. 왕단골이에요. 왕단골.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 7일, 10일, 5일 되게 많아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7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장 등록에 관한 공부의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휴업과 폐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휴업, 폐업이에요. 자, 휴업은 그냥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 알죠, 그죠? 잠시 쉬는 게 뭐예요? 휴업. 완전히 문 닫는 게 뭐예요? 폐업. 자,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 휴업하는 걸 배울게요. 자, 1번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한다요. 와, 너무 길다, 그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를 하나하나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하인지 미만인지 이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시간의 흐름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요 시점을 해서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 여기가 4월, 여기가 5월, 여기가 6월이에요. 자,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놀거나 두 달 놀거나 석 달 놀 때까지는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놀아도 돼요? 그냥 놀아도 돼요. 이 말이에요. 그냥 놀아도 돼요. 근데 3월에 하루를 더 놀 때는 뭘 해야 돼요?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서 3월인지 3월 하루 지났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따지면 공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3월을 초과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3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업 신고를 안 해도 된다가 포인트지, 언제 시작해서 3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생각하면 공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3월 뭐라 그랬어요? 초과. 자, 근데 시험 문제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하고 나와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이상은 본인을 포함해요. 초과는 본인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하고 하루를 더 놀면 3월 초과고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뭐와 다르냐면 아까 사무소를 뭐라고 나오냐면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로부터 며칠? 10일. 그건 아까 사후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돼서 하고자 할 때는 이게 뭐가 돼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 3월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4개월 전 세계 일주를 할 때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개설 등록하면 등록증이 벽에 걸려져 있어야 돼요. 휴업할 때는 등록증을 들고 가서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돼. 자, 이 방문 신고란 단어는 우리가 처음 들어요. 이거 뭐에 대비되느냐면 전자신고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자신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소에서 등록관청에 남구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전자신고예요. 방문신고는 뭐냐면 직접 남구청에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방문신고. 자, 그럼 여기에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방문신고. 그러면 전자신고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요 말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등록증을 첨부하면 무조건 무슨 신고만 되냐면 방문신고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따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방문신고만 돼요. 이거는 전자신고는 안 돼요. 그런데 방문신고와 전자신고의 구별은 뭐에서 되느냐면 등록증을 첨부하면 무조건 무슨 신고만 해야 돼요? 방문신고. 전자신고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여기에 3월을 초과했으면 하루만 지나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휴업을 할 때 3월 초과는 여기부터 6월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휴업 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단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이제 젊은 친구가 20살 이제 짜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21살이 되어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어갖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못 갑니다. 군대를 6개월만 해주십시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6월을 초과할 수 있어요.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요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요거 경우 빼고는 6월을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요 말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하다가 잡히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곽지에서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누구가 계속 출퇴근을 하느냐면 구청에 민원지적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매번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출근할 때마다 맨날 문이 닫혀 있어. 그 다음에 퇴근할 때도 맨날 문이 닫혀 있어.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되어도 계속 문이 닫혀져 있어. 그러면 계속 문이 닫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봐요. 야가 영업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히면 처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단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사유도 없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게. 그럼 나중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면 아까 업무정지 사유에 아까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자격정지에 가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여기에 상치에 가보면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요 앞에 계신 쌤이 중개업을 한 10년 했어. 10년은 너무 길다. 5년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동안 일한다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았어. 여러분들이 이게 학원에서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그죠?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인정하는 사람 있죠, 그죠? 사람 만나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돈 버는 거 그냥 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를 한 바퀴 도는 거야. 몇 개월 갈 거야, 세계 일주. 대답을 잘해줬으면 좋겠어. 몇 개월 갈 거야? 6개월을 할 수 없다니까.
5개월. 잘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요 사이니까. 자, 5개월 휴업 신고를 냈어요. 이제 이 얘기거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자, 5개월째 지금 세계를 돌고 있어. 이제 어느 지역에 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든지 난 몰라요. 놀아보니까 재밌어요. 더 놀고 싶어요.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요. 대답을 그렇죠.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자, 요렇게 했는데 더 놀고 싶다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외국에 있어. 이해가 되죠? 네. 이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할 거 없어. 5개월 신고를 했는데 더 늘리고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변경 신고를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해외에 있는데 반드시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 비행기 타고 인천 와서 비행기 타고 여기 울산에 와서 남구청장 만나고 비행기 타고 울산에 거기 가서 인천 가서 외국 가야 돼. 돈이 한 400만 원 들어. 너무 아깝죠. 그러면 무슨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전자신고.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야. 방문신고는 당연하게 해도 되죠. 이거는 뭐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되고 전자신고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끈끈이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자, 변경신고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제 조건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아니. 변경신고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이게 돼? 휴업신고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럼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지금 등록증이 어디에 있어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 안 해도 되니까 뭐가 가능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를 해도 되고 전자신고를 해도 돼요. 이유는 지금 등록증이 어디에 있다? 등록관청. 이해됐죠? 이렇게 돼.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느냐면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나왔어. 이해돼요? 지금 등록증이 어디에 있는데 등록관청 어떻게 첨부를 해? 등록관청에서 받아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첨부해서 다시 내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요게 힘들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개신고예요. 자, 아까하고 똑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재개신고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가 무슨 신고예요? 재개신고.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아까 5개월에서 몇 달 더 놀았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몇 달 더 놀았어요? 2달. 자, 그래서 7개월 놀았어. 합쳐니까 이제는 이제 요거 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개신고. 그럼 여기에 재개신고 또한 앞에 뭐가 전제가 깔려져 있냐면 휴업을 했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지금 등록증이 어디에 있어요?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에 있어요. 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등록증을 여러분에게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등록증을 벽에 걸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냐면 즉시 반환. 자, 문제 없죠? 상황 이해됐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방문신고는 돼요. 아니, 방문신고는 문제 없어요. 방문신고는 해도 돼요. 전자신고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등록증 받아야 되니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말고 우리가 제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뭐라 그랬느냐면 요거를 보라고. 요거 아까 그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방문신고와 전자신고의 구별을 뭘로 한다고? 등록증 첨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등록증 받으러 가죠.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전자신고가 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해요. 대답이 일부하고 일부는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등록증을 첨부할 때는 무조건 방문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자신고가 안 돼요. 근데 이 변경신고는 방문 신고는 해도 되고 등록증이 지금 등록관청에 있으니까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전자신고가 돼요. 문제 없죠? 자, 근데 이 재개신고는 여러분들이 아까 사고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예요. 방문신고는 무조건 해도 돼요. 그런데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니까 가야 된다라는 논리였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등록증을 첨부할 때는 방문신고고 첨부하지 않을 때는 전자신고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등록증을 찾아오는 건 맞단 말이에요.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전자신고가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말이 남았잖아. 교수님 어떻게 찾아오냐고? 그래, 다 나오네. 요즘 택배 얼마나 잘 돼 있어. 이해돼요? 네. 여기서 돌려주는 거는 즉시 돌려줘야 돼. 즉시.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을까지 공부했어요. 자, 요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개가 남았어요. 자, 한 개가 남았는데 폐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폐업이 뭔지 알죠? 네. 자, 요렇게 돼요. 폐업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글 쓰는 것도 아까워. 자, 여기에다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여기까지를 끊는 거예요. 여기다 패자만 넣으면 돼요. 그럼 뭐냐면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무슨 신고? 방문신고. 폐업은 방문신고로 되고 전자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다가 보면 요 박스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떠오르면 한 개도 안 괴롭혀요. 근데 이게 안 떠오르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봐요. 휴폐업에서 방문신고와 전자신고의 구별이 제일 어려운 건데 방문신고는 무조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전자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구별은 뭐를 갖고 한다? 등록증을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과 폐업은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되고 전자신고는 되지 않아요.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이거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신고가 가능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신고의 대상이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재개신고 대상이면 재개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신고면 폐업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언제 하느냐면 요 공통점이에요. 전부 사전에 해야 돼요. 이건 사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사무소 이전은 언제 했어요? 사후. 요건 뭐가 돼요? 사전. 여기 글자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걸 위반하면 요거 사전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전부 뭐냐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이걸 위반하면 전부 뭐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한 개가 딱 달라요. 여기서 한 개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요? 하나. 아니 100만 원 이하인데 하나. 예외. 여기 적어놨잖아. 무단. 야만 상치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다 뭐 너무 멀리 해외 여행 가지 말고 대한민국 안에 요소에 있는 명성지를 다니면서 요즘 여행의 트렌드에 일본이 이렇대요. 명성지만 보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에 오면 어디가 맛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디를 보고 맛집을 가는 걸 그러니까 전국을 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쫙 이제 한번 돌기로 했어. 요즘 뭐 캠핑카 유행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걸 타고 4개월 휴업 신고를 하고 갔어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 4개월 휴업 기간 중에 여러분들 절친한테서 아주 친한 친구를 절친을 한다. 그죠? 40억짜리. 그죠? 이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40억짜리
상가를 하나 구한대. 계속 놀아야 돼? 와서 일해야 돼? 일해야죠. 일하러 왔어. 일하러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개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재개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일을 해서 계약서를 내일 좀 쓰는 날이야. 그런데 등록관청에서 알았어. 잡혔어. 어떤 벌을 받을까? 왜 한 사람만 대답해? 나머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제가 답을 다 드렸잖아.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됐어요? 재개신고만 하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뭐 이거 40억짜리 하나 거래하면 돈이 얼마인데 100만 원 내면 돼. 그 100만 원도 안 내도 된다고. 재개신고만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이거는 휴업했다가 일 시작했다가 휴업했다가 했다가 해도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몇 번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요거 빼고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즉시란 단어와 지체 없이란 단어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체 없이란 단어가 어디인지 제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지체 없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체 없이란 글자가 일단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체 없이란 글자가 어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입문서다가 보니까 빨리 좀 보여라. 일단은 안 보인다. 자, 안 보인다. 72페이지. 와, 고마워요. 27페이지. 27페이지 맨 밑에. 고마워라. 자, 27쪽에 제일 밑에. 자, 27쪽에 제일 밑에. 자, 양갈로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무슨 글자가 나와요? 지체 없이. 자, 여기 지체 없이와 아까 여기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에서는 보관 중인 등록증을 여러분에게 즉시 돌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날짜가 며칠이 나왔느냐면 7일. 자, 7일 뭐 배웠어요 오늘? 7일 어디 나왔어? 인장 변경 등록. 자, 10일은 이전. 자, 그러면 요거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즉시와 지체 없이가 어떻게 다를까? 결론은 뭔 얘기냐면 즉시 자리에 지체 없이가 들어가면 틀리고 지체 없이 자리에 즉시가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까 여기에 27쪽에 제일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데는 즉시 이를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된다면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요. 자, 그러면 이 즉시는 뭐고 지체 없이는 뭘까? 자, 아주 편안하게 지체 없이는 우리 선생님이 생각도 하지 말고 지체 없이. 자, 즉시는 바로 뭐가 바로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자, 일단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요 글자만 갖고 따져야 돼. 요 글자. 지체 없이는 뭐냐면 요 두 개 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즉시는 당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체 없이란 뭐냐면 며칠이란 개념이 없어요. 쉬운 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요 개념을 한글을 갖고 찾으면 안 돼요. 한글은 진짜 이렇게 여러분한테 구별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 이거를 갖다가 글을 읽으면서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다시 있는 지문으로 갈게요. 27쪽에 제일 밑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 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지 하루 만에 해야 된다 몇 시간 만에 해야 된다는 뜻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보관 중인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는 것은 당일에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체 없이와 즉시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 가면 다음 중에서 지체 없이가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곳을 찾으세요라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단어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면 금방 알아요. 지금은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신통방통이지. 그래서 이게 책이 한 바퀴가 돌아가 봐야 어떤 얘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진들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제가 여기까지 그냥 끝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수업한 거와 똑같이 이제 지금부터 다 책을 덮고, 자, 책 덮고, 자, 책 덮고. 책 덮고. 우리 오늘 수업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자, 1교시, 2교시, 3교시. 이제 이거는 이제 맨날 물었던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겠지. 우리 쌤이 대답을 두 번째 계신 쌤이 잘할 것 같아. 너무 혼자 다 하면 다른 사람이 못 하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당한 사람은 기억나는 대로 나는 3교시 기억나면 3교시면 먼저 대답하면 되잖아. 자, 그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자, 우리 1교시에 뭐 배웠어요? 우리 쌤한테 여쭤봤어. 알아도 참 대답이 잘 안 돼요. 그럼 쌤 통과. 뒤에 계신 분. 네? 자, 1교시에 고용인 배웠어요. 이 고용인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개만 얘기해봐요. 배운 그 많은 단어 중에 한 개만 기억을 해보자고. 그건 너무 쉽잖아.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 내용 한 개 정도만.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한다고 그만 이 얘기를 해도 가슴이 쿵덕쿵덕. 자, 우리가 뭘 했느냐면 요 야가 잘못한 걸 야가 책임을 지는 것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맞죠? 자, 그럼 그 중에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밑에 아가 잘못했을 때 위에 아가 책임지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말로 민사상 책임, 또 행정상 책임. 봐, 내가 요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대답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를 지목하면 아이고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자, 우리 1교시에 또 하나를 배웠어요. 큰 제목. 네 개였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그 뒤에 계신 교육 종류 4가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잘 대답하셨어요. 자, 그럼 요 옆에 계신 선생님, 그 옆으로 왔어요. 자, 우리 2교시에 뭐 배웠어요? 네? 자, 이거는 사무소를 배웠어요.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무소에 이전했어요. 그럼 요 앞에 또 뭘 배웠단 말이에요?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 중에 사무소 이전 맞아요. 그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이전 후 등록관청. 요 앞에 뭐를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제 6가지를 얘기하라 소리 끄지는 않을게요. 자, 요게 중간에 또 하나를 배웠어요. 사무소 같이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주면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럼 그 뒤에 계신 쌤은 행운이야. 왜냐하면 3번째 배운 거니까. 3번째 시간에 큰 테마를 2개를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다면.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면 최소한 요 제목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몸에 배이자고,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집에 가서 복습까지 하면 좋은데 공인중개사법 집에 가서 복습하라 소리까지는 못하겠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